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24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단 세르베투스의 처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과정에서조차도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이제 두들기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대단히 갑갑하게 여겼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제 유럽 전체가 이 세르베투스는 너무도 심각한 이단이다, 반드시 처형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방종파나 존 칼빈 선생님도 그걸 바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시 의회에서 그 압박감 때문에 제네바시가 이단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한 도시로 낙인이 찍힐까봐 자체적으로 얼렁뚱땅해서 이제 기어이 고집스럽게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칼빈 선생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제 마치 이제 칼빈 선생님이 세르베투스를 끝까지 온유하게 이제 회개를 이제 권유하면서 대해 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르베투스를 처단한 것이다 라는 형태의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야말로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위기와 여론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제네바시에서도 시민들이 칼빈 선생님과 목사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제네바시를 지키고 가르치려 한다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시점에서 칼빈 선생님도 그동안 이 제네바시와의 이제 여러 가지 다툼들,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제네바시 의회와 방종파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정치적으로 다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칼빈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하고 싫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시달리는 끝에 칼빈 선생님이 이제 난 이 제네바시를 떠나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제네바시는 이제 출교권 및 이제 교회의 실제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이제 나는 이미 이제 제네바시에 떠나겠다라는 이제 사직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9월 달에 어느 주일에 자, 이제 노골적으로 설교해서 하지만 침착하게 제네바시 의회가 마음대로 교회의 출교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출교권을 사용해야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 선생님은 주일에 2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후 설교에서 드디어 이제 더 명백하게 강한 설교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자, 이 본문은 대략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해변가, 이제 바닷가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남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위로하면서 준 말씀인데, 내가 떠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에게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하늘나라에 또한 기업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위로하면서 떠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저는 떠나게 되겠지만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까지 남기게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칼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단상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제시를 하신 것이고, 이러고도 제네바시 의회는 꿈쩍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이제 권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때 당시 교회에서 모두 함께하는 그 문화 속에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건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중요한 권징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있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 마침내는 파렐조차도 이후에 공원에서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제네바시 의회는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사악하고 심지어는 간음한 자나 살인자보다도 더 못되게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네바 시민 중에 몇몇 사람들이 제네바 시에 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머지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옹호하는 시민들이 반대로 역으로 변호하는 그런 이제 소송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또 무사하게 지나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세르베투스가 처형이 된 이후로 전혀 예상치 않게 이제 칼빈 선생님과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제네바 시와 이제 방종파들이 정치적으로만 약삭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이제 형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칼빈 선생님이 여전히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설마 이 제네바 시가 나아지겠어라고 하면서 난 이제 곧 떠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잘 하십시오, 이런 말을 주변에 남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해에 이제 2월 달에 이제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최고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 상부를 할 수 있는 행정관 4명이 모두 칼빈 선생님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시민들의 지지에 이제 전폭적인 힘이 실리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의도하지 않게 세르베투스를 끝까지 회유하고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세르베투스가 처단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존 칼빈과 칼빈 선생님과 주변 다른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행정관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 이 출교권을 두고 드디어 더 적극적인 다툼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 칼빈 선생님 하면 뭐 교회 출교권 가지고 뭐 이제 뭐 출교를 되게 강조한 것처럼 좀 오해를 하는데, 칼빈 선생님이 주도권을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주도권, 올바른 길로 이제 마음대로 권징을 시행하면서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이제 기틀이 된 사건이 이제 출교권을 두고 이제 주도권을 다투는 데서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된 겁니다. 제네바 시의회가 마음대로 했던 이 출교권을 마침내는 교회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이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칼빈 선생님을 지지하는 4명의 행정관을 밑으로 해서 밑에 있는 의원들까지도 대다수가 칼빈 선생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이 일로 추가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때까지 제네바시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었어요. 함부로 시민권을 주면 안 된다. 외세, 다른 나라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방종파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는데, 마침내는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프랑스인들도 시민권을 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줘서 오히려 제네바시를 부흥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여론의 대세가 되면서 프랑스인들에게까지도 이제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칼빈 선생님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이제 칼빈 선생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방종파 사람들이 무력으로 먼저 프랑스인을 진압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랑스인은 끝까지 이제 외세인이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방종파 사람들이 몇몇 불량배들을 일으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려 한 겁니다. 이것을 지나가던 행정관이 막아버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아예 대놓고 이 방종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시의회에 대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세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압당하고 마침내는 이들이 잡혀서 처형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침내 이제 드디어 칼빈 선생님은 떠날 거를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나는 할 만큼 했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시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과 파렐도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여긴 너무 뒤죽박죽의 엉터리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포기하려는 순간, 이제 할 걸 다 했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려는 순간 세르베투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때 칼빈 선생님의 처신이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서 이들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주게 되었고, 마침내는 투표에 의해서 제네바시에 이제 시민들의 중심으로 해서 칼빈 선생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거 포진하게 되면서 이제 출교권도 이제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교회 개혁에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방종파는 오히려 거꾸로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하다가 진압되면서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렇게 돼서 칼빈 선생님이 마침내는 이제 반대파가 사실상 거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까지 되면서 이제 제네바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목사님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칼빈 선생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과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면서 더 제네바시를 윤택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칼빈 선생님의 소명의식이 뭐 이것도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상공인 계층들과 여러 사람들이 이 직업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전문성을 또 띠게 됩니다. 이러면서 도시가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해요. 이런 효과들을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